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작년에 리뷰했던 아인스타 스캐너를 그동안 거의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묵혀둔다 싶어서 어르신들 스캐닝해서 출력해드리는 프로젝트도 해보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맥북 사용자인데 아인스타 스캐닝 프로그램이 윈도우용밖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뷰 당시에도 CPU와 그래픽 사양이 지원되는 근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리뷰해야 했고, 리뷰 이후에는 별도로 게이밍 노트북 하나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고자 했지만 스캐닝 한번 하려고 맥북, 윈도우 노트북, 아인스타 스캐너를 다 들고 다녀야 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캐닝 시 배터리 소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완충 상태에서 스캐닝 한 번 정도 하면 배터리 절반이 없어져서 늘 노트북에 큼지막한 충전 어댑터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갔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아인스타의 맥용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알자마자 바로 설치해서 사용해 봤는데 제가 쓰는 M3 맥북에서 아주 잘 돌아가고, 배터리 모드 상태에서 스캐닝 하더라도 스캐닝 한 번 할 때 5에서 10% 정도밖에 배터리 소모가 안 되어서 가벼운 스캐닝 시에는 충전기 없이 사용도 가능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맥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스캐닝 장면을 컨텐츠로 만들어 소개해 주기도 좋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스캐너를 잘 써볼 마음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스캐닝 시에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스캔 모드와 해상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값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캔 좀 잘해보겠다고 해서 해상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스캐닝 데이터를 처리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결과 파일의 크기도 무척 커서 슬라이서 등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때 버벅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인물 스캔 모드로 하면 해상도 선택이 0.2mm에서 3mm까지 있는데 과연 얼마로 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그리고 스캔 모드도 인물과 물체로 했을 때 메뉴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스캔 시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설정을 각각 바꿔서 진행해 본 결과를 1차로 가볍게 공유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물 모드에서는 해상도가 0.2mm가 가장 높고 3mm가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고, 중, 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0.5mm, 1mm, 2mm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 0.5, 1, 2, 3 모두 5가지 조건에서의 얼굴 스캐닝을 해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3mm입니다. 스캐닝을 하고 얼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합니다. 이후 스캐닝한 표면에 위치 데이터가 점처럼 뿌려져 있는데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 우리말로는 점군이라고 합니다. 이 점군을 최적화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표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 점군 사이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설정한 해상도 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3mm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디테일한 부분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메쉬 모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점군을 연결하여 솔리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 너무 리얼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별도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와 3D 스캐닝 결과를 겹쳐서 컬러로 보이게 한 것이고, 실제 메쉬 데이터를 보기 위해 컬러를 안 보이게 가려보았습니다. 이게 3.0mm로 스캔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mm, 1mm, 0.5mm, 0.2mm를 다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변화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첫째로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점군 사이의 거리가 점차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0.2mm의 해상도에서는 점군 데이터가 엄청나게 조밀하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해상도별 점군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 비교해서는 0.2mm는 점군이 아니라 거의 솔리드 모델링 상태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둘째로 눈동자의 중심에 움푹 파이는 부분이 1mm 해상도부터 선명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눈동자 검은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무척 신기했는데요. 약간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해상도가 좋아질수록 얼굴 표면이 점차 거칠게 나옵니다. 일전에 어르신들 스캐닝 해드릴 때 스캔 데이터를 이후에 메쉬 믹서를 이용해서 얼굴에 스무딩 툴로 살짝 뽀샤시 처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만일 좀 더 낮은 해상도로 했더라면 얼굴 표현이 좀 더 부드럽게 출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로 얼굴의 수염은 1mm 해상도 이상부터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2mm와 3mm에서는 수염과 얼굴 표면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다섯째로 메쉬 형성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처리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제가 기록한 이 값은 스캐닝 물체의 크기와 사용하는 PC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별 상대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메쉬 파일의 크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저장을 STL로 했고요. 이 STL은 메쉬라고 하는 삼각형 형태의 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쉬 믹서에서 보면 해상도별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하지만 1.0mm에서 0.2mm 사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삼각형 메쉬로 변환해서 보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였던 1.0mm와 0.2mm의 해상도도 수치상으로는 5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메쉬 수도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각 파일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많이 차이 나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인물 스캐닝 할 때는 앞으로 1.0mm의 해상도로 해야겠구나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이상의 해상도로 하는 것은 스캐닝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처리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1.0mm가 인물 스캐닝에서는 최적이겠다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해 주시면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북리지였습니다.